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은 당신이 죽었다고 말한 제 남편입니다. 살아있죠. 그가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아마도 그는 그녀와 쓸모없는 아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를 이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나는 너희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한때 나를 품에 안고 딸이라고 불렀던 시어머니의 힘찬 말이 이제 부서진 가슴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울려 퍼졌다. 남편은 묘지에 누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이 갑자기 나와 아들을 환영하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나를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냉정하게 내 물건을 챙기는 것을 보고 놀랐고 고통스러웠다. 이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죽었고 우리는 당신이 이 집에 있는 어떤 것도 차지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은 이제 깊은 음모에 대한 완벽한 커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 상실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저는 빈손으로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항상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생계를 위해 떡을 파는 손수레를 수리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차 의자 밑에 숨겨져 있는 낡아빠진 USB를 우연히 발견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안에 무엇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 상상도 못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찾았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항상 너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곧 알게 될 진실은 당신을 무너지게 할 것이지만 당신은 강해져야 한다. 나는 끔찍한 비밀이 눈앞에 서서히 드러났을 때 깜짝 놀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때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편은 자신의 친정 가족의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말년에 살았다. 그들은 당신의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저를 가족 그림에서 잔인하게 없애려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아무도 믿지 마세요.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생들도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실을 숨길까요? 그 낯익은 얼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주변이 검은 그림자로 가득 차서 엄마와 나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배신이나 불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고통에서 일어나 진실을 끝까지 발견하기로 결심한 나의 여정이다. 하지만 내가 감히 그 어두운 비밀들을 직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당신이 다음 한 줄 한 줄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남편이 영원히 떠났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사진을 우편으로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사진 속 그는 내가 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는 고급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잔인한 속임수입니까? 가족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고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나의 극적인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30대 여성 지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따뜻한 가족을 가졌고 저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을 가졌습니다. 제 삶은 누구나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활기찬 도시 한가운데 웃음과 평화가 가득한 보금자리, 모두가 서두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죠. 그러나 끔찍한 사건이 그 꿈을 깼고 나를 고통과 소외로 남겼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저녁이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주변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함께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가정을 꾸린 남자가 이제 영원히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칼자국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다. 제 어린 아들은 아직 그의 아버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라고 묻는 내 순진한 눈빛은 이미 부서진 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그 운명의 날 이후 저는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고통, 미혼모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제가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일련의 압박감에 직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조언하지만 나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다 찢어지는 것 같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익숙한 것이 된다.
나는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내 삶이 어디로 갈지 궁금했다. 나는 이것이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들은 계속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 빈 투쟁의 연속이다. 나는 아들 앞에서 강하게 힘쓰는 법을 배워야 하고 눈물을 억누르며 아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강하게 보이려고 해도 심장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두운 날들을 통해 나는 때때로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고통의 끝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저는 작은 희망을 느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들을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계속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이 웃는 것을 보는 것,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 심지어 조용한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실과 사건은 나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그들은 저에게 지금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고 평범하지만요. 나는 예전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더 이상 무게를 두지 않고 대신 남은 것들로부터 완전한 삶을 재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즘 과거를 돌아보면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굳건히 서 있는 법,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 많은 도전이 있더라도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희망의 빛은 항상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댁 식구들이 저와 아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례식 후 첫 주부터 나는 내가 너무 순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지은 씨,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제 조카는 주말 전에 짐을 싸서 떠나야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고 손에 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뭐라고? 여기는 제 집이고 그는 이곳을 짓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내 아들아, 여기서 자란다. 엄마가 어떻게? 그녀는 칼처럼 날카롭게 잘라 말했다. 잊지 마.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이 지불한 거야. 당신 남편도 우리 계획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지 그의 아내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눈물이 곧 쏟아지려고 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참았다. 엄마가 뭐래?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믿는다. 엄마는 무자비하게 나와 손자를 거리로 내쫓고 있나요? 그녀는 무자비하게 대답했다. 믿음? 네, 믿어서 그렇게 쉽게 이용당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지은 씨. 나는 당신이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진실은 그 후 서서히 드러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남긴 자료들이었다. 어느 날 밤 그의 작업실을 청소하던 중 나는 우연히 그가 항상 잠근 서랍에서 파일 한 묶음을 발견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당신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면 거의 침묵할 뻔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그 회사는 비밀리에 그의 동생에게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서의 서명들. 제 남편의 서명이지만 저조차도 남편이 강요당한 것처럼 그것들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이 저는 서류를 검사 전문가에게 건네주었고 그 사실이 저를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 서명은 위조였고 모든 계약은 그의 가족이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가 가장 약하고 바쁠 때를 이용하여 그가 서명하도록 속였다. 나는 시어머니를 대하고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여기는 그의 회사야. 엄마가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했다. 내 아들? 그것은 가족의 큰 계획의 일환에 불과하다. 그 회사는 이제 더 합당한 그의 동생에 속한다. 죽었는데 왜 중요하냐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엄마가 배신으로 그를 죽였어. 그는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그를 마지막까지 이용하다니.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은아, 나를 비난하지 마라. 그것은 너무 많이 믿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는 것이 있으면 조용히 하고 우리 삶에서 사라지세요. 그 말들이 며칠 후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나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가족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잠에 취한 아들을 바라보았고 순진한 눈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머니는 전 세계를 상대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것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나의 싸움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 아니라 불의에 맞서 아들이 마땅한 미래를 갖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서울 모퉁이에서 작은 차에서 떡 파는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힘들 때 두 모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다. 찹쌀가루, 설탕, 그리고 조리법으로 바쁜 나날들은 나 자신을 바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시 상실의 아픔을 덜어준다. 나는 이 간단한 작업이 나를 오싹하게 할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로 끌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바퀴가 다 팔린 후 익숙한 차를 치우고 있었다. 의자를 끌어내서 닦을 때 나는 갑자기 차 밑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작고 검은 USB 하나가 거의 눈치채지 못한 먼지에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떨어뜨린 누군가의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들고 나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져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아들을 재운 후 저는 컴퓨터에 있는 USB 키를 켭니다. 화면에 친숙한 이름으로 그가 평생을 바친 남편의 전 회사와 관련된 파일이 뜬다. 파일을 하나씩 열었을 때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여기에는 이례적인 금융 서류뿐 아니라 재산 횡령과 불법 양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담겨 있다. 심지어 제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저는 컨피덴셜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디렉토리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모든 암울한 행동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처남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남편을 잃은 초기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 심지어 새로운 삶을 안정시켜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제 남편을 궁지에 몰아넣고 신뢰를 이용하고 그가 건설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음모의 배후 인물입니다. 나는 가슴이 뛰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모든 수치는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음모의 조각이다. 이 USB가 어떻게 제 떡차에 들어왔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숨겼는데 언젠가는 찾을 수 있기를 바랐나요? 아니면 회사 누군가가 제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공개한다면 저는 복수를 당하게 될까요? 시댁 식구들 중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제 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결정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모의 소용돌이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며 나는 두려움과 결심을 느꼈다. 나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제 남편은 억울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를 배신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외로운 여성으로서 음흉한 음모가 완벽한 거짓으로 가려지는 권력 가정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 제가 이 문서들을 공개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 위험한 굴레에서 벗어나 저와 제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앞길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이 작은 USB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의 진실을 뒤집고 정의를 되찾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USB 키를 켜고 첫 번째 서류를 봤을 때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화면에 비정상적인 숫자, 위조된 서명, 의도적인 주고받은 이메일이 차례로 나타났다. 저는 제 눈을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남편이 이렇게 속일 리가 없어요. 나는 중얼거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시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처남의 서명이 담긴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속삭였다. 그 삼이다. 그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왜? 화면의 글은 모든 것을 고발하는 것 같고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나를 믿는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형으로 여기고 있는데 형은요? 이 가족 다 배신했어요? 나는 참을 수 없어. 한적한 밤에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저는 형부를 만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는 동안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눈빛은 그를 끊임없이 주시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나는 형부를 밖으로 끌어내어 직접 대면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두 눈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더 이상 빙빙 돌고 싶지 않다. USB. 그 서류들. 제 이메일이요. 다 봤어요. 그의 얼굴은 즉시 변색되었다. 얼핏 당황한 빛이 떠올랐고 재빨리 어색한 미소로 대체했다. 지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싱긋 웃었고 화난 눈빛으로 상관없지?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내 남편, 자신의 가족을 배신했다. 당신을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어요? 그는 바짝 웅크리고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해. 잊지 마세요. 이제 그녀는 혼자이고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작은 실수는 당신과 아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 그의 말은 내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하지만 물러나는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비록 빈손으로 남았지만 남편과 아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가 등을 돌려 가버리자 나는 본격적으로 위험한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권력자의 조작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음모로 가득 찬 가족이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USB에 있는 서류는 진실을 밝히고 남편에게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작은 USB를 보면서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누가 자기 같은 과부 여자를 믿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나는 깊이 잠든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 소년의 순진한 눈빛은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엄마는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상대하더라도 아무도 당신의 미래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느 날과 같은 아침 나는 떡차 때문에 바빴고 달콤한 파이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세 바퀴를 막 끝냈을 때 윤기가 나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길가에 멈춰섰다. 차 안에서 한점 자는 남자가 나왔다. 그는 검은 정장과 말쑥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내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걸어와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나서 뜨거운 떡 한 조각을 들어보았다. 그는 한 입 먹은 후에 가볍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가 낮고 탄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갑자기 전율을 느꼈고 모든 감각들이 이 남자가 단지 케이크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기만 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라고 그는 자기소개를 했다.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다. 나는 그의 얼굴 표정을 읽으려고 애쓰며 조용히 서 있었다. 뭘 원해? 나는 의심스럽지만 억센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대화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가 대답했고 눈빛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 후 작고 조용한 카페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떡차에 우연히 들른 낯선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남편이 죽은 후 나를 감시하기 위해 남편의 가족에 의해 고용된 사립 탐정이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감시하는 임무만 맡았고 그녀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고 평온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잠시 후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가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무슨 뜻이니? 라고 의심하고 걱정했다. 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남편, 그는 오랫동안 가족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는 이상함을 느꼈는데 특히 그의 회사에 대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나를 고용하여 모든 것을 조사하게 했다. 마음이 조여요. 그는 뭘 알았죠? 여러 가지 지훈이 계속한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이 회사 전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양도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위조부터 측근 조작까지 모든 일이 매우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걸 폭로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뭐가?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모든 것을 밝혀내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지훈의 말은 나를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남편의 죽음은 운명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은 USB를 지훈 씨한테 보여줬어요. 그가 그것을 열고 안에 있는 서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결심을 빛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진실의 열쇠를 그녀에게 남겼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다음 날 지훈이랑 저랑 같이 작업을 시작해서 그는 훌륭한 탐정일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동맹국이 되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남편의 마지막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죽기 전에 남편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로 문자를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지은이를 찾아와라. 내가 유일하게 믿는 그녀. 나는 내가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지훈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어두운 비밀을 털어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앞길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제가 끝까지 갈 용기가 있을까요? 비밀이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받는 사람이 없는 갈색 봉투가 집 앞에 놓여 있다. 그걸 열었더니 금방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용물은 불과 몇 줄로 짧지만 위협적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한다면 당신의 아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만둬요. 나는 편지를 꽉 움켜쥐고 손을 떨었다. 나는 누가 아이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잔인하다고 상상할 수 없다. 아들의 맑은 눈이 뇌리에 떠올라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는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위협할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이 내 아들을 해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남편을 빼앗았고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더 무섭게 변했다. 나는 한밤중에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반대편 전화선은 한숨이나 때로는 애매한 목소리일 뿐이다. 조심하세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어느 날 밤 제가 불을 끄자 집 앞에 주차된 차들의 불빛이 제 방 창문을 직접 비추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젖혔고 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수상한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제가 뒤돌아볼 때마다 차가 굴러가고 밤에 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단골 떡볶이 주차장에 갔을 때 눈앞의 광경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하루하루를 일하며 보냈던 나의 차는 부분적으로 타버렸다. 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고 타는 냄새와 옆에 잿더미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잃어서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조여왔다. 나는 불타는 차 옆에 앉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더러운 속임수로 나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로, 라고 나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훈이도 나 혼자 상대하게 안 해. 그는 나와 아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항상 경계심을 일깨워준다. 지은아, 너는 매우 조심해야 해. 라고 그가 한 번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실에 매우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 말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다. 이상한 차 번호판,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 군중 속에서 보이는 얼굴까지 모든 이상 징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한 자동차 화재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배후에는 모두 힘이 있는 것 같고 나는 큰 세력에 대항하는 외로운 여자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훈을 가지고 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USB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아들을 보호하고 모든 고통을 가한 자들을 뒤엎는 원동력이 되었다. 비록 위험에 직면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협박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들을 보호하고 고인의 남편에게 정의를 돌려주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낯선 주소에서 온 편지를 받고 절정에 달했다. 봉투가 낡아 보였지만 막상 뜯어보니 아니 거의 서 있을 수 없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애절하게 울었던 내 남편이 있지만 그는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지하에 누워있지 않다. 그는 건강하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내가 겪은 모든 아픈 기억을 놀리는 것 같았다. 손이 떨리고 눈을 부릅뜨고 사진을 응시했다. 그가 살아있나요?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리에 맴돌았다. 아니면 이것은 단지 나를 따돌리기 위한 잔인한 게임인가? 나는 사진을 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 희망에 흥분하거나 거짓말에 공포에 질렸다. 이 파란만장한 여정에 동행했던 탐정 지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사진을 당신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봐라. 그는 살아있나 저는 목이 쉬었고 눈은 여전히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본 지훈은 순간 놀란 얼굴에서 명상으로 변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폈다. 이 건물은 서울에 있지 않아? 라고 그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작은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입니다.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지훈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본다. 눈빛이 심각하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를 산만하게 하기 위한 속임수일지도 모른다. 나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기분으로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왜 저와 아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을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죽음은 단지 연극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진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게.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후 며칠간 지훈은 사진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에서 건물에 대한 정보를 찾고 비행편과 입국 기록을 확인하며 모든 연관성을 추적하면 답이 나온다. 당신이 찾아낸 결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두꺼운 파일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심각한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남편이 집안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각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훈은 서류철에서 몇 페이지를 넘기고 자신이 수집한 금융서류와 정보를 가리켰다. USB에 있는 회사 기록과 문서를 확인한 후 저는 그녀의 남편이 많은 강박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좋은 시인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맞서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다. 내가 찾은 바에 따르면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몇 주 전에 비밀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다. 그 후 더 이상의 거래는 없었지만 그가 해외로 날아갔다는 단서가 몇 가지 있다. 전 세계가 다시 무너지는 것 같다. 왜?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는 나와 아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우리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가볍게 답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 상처, 그리고 희박한 희망. 저는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직면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로 속임수라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한다. 나는 영원히 이런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은 필요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가족 내 비밀을 폭로하는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그는 정말 누구였나요? 나는 대답 없는 질문들 사이에서 밤새도록 생각하고 뒤척였다. USB 키에서 찾은 것, 지훈이가 가져온 서류들, 그리고 저 수수께끼 같은 사진들까지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겨냥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 남편을 조종했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건설한 회사를 빼앗았고 이제 그들은 제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들과 맞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아침 한때는 집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차가운 느낌만 남아있는 시댁에 들어섰다. 시어머니, 처남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저를 다룰 준비가 된 것처럼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떨고 두려워하는 지은이가 아니다. 저는 들어가서 서류철과 USB 키를 손에 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자 익숙한 차가운 눈빛이 나를 노려보았다. 뭘 더 원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서류 뭉치와 증거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이것들, 엄마, 눈치챘니? 이것은 어머니와 형부가 남편과 아이들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증거이다. 위조 서명, 무단전제 서류, 그리고 내부 연락처 이메일까지 다 왔어요. 그 방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항상 침착하고 도도한 표정을 유지하던 형부가 갑자기 창백해졌다. 이것들을 어디서 구했어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눈빛은 약간 당황스럽게 번뜩였다. 지은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문서들만으로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서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내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조사하고 찾아낸 탐정 지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멈춰서서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방 전체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몸이 굳어 계시고 형부는 사진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강요하기 위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으셨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신랄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너는 그가 너를 구하러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지은이.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당신과 아들을 오래전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마치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무너지게 놔두지 않아요. 그가 돌아오든 말든 나는 너희들이 나와 내 아들의 인생을 계속 짓밟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는 그를 파괴했지만 우리를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집을 떠나서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움을 느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법적 전쟁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왜 나와 아들을 버렸을까? 왜 맞서지 않고 도망치기로 선택하셨죠? 언젠가 그가 돌아온다면 내가 그와 대면할 준비가 될지 모르겠다. 저는 답을 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진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연극입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남자인가요?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그가 살아있든 정말로 떠났든 간에 진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일은 상실뿐만 아니라 모든 걸음마다 비밀과 슬픔이 깃든 파란만장한 여정이었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남편은 살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와 제 아들을 떠나기로 선택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속임수라면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저를 두렵게 하고 진실을 찾는 여정을 포기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를 꾸미는 걸까요? 의심과 예기치 못한 위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더 많은 협박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제가 조용해지길 원한다는 신호죠. 하지만 그럴수록 결심을 굳혔다. 남편을 위해서만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고 가족 음모의 그늘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는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내가 우편으로 받은 사진은 큰 충격이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낯익은 얼굴을 응시했다. 모든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내가 그를 기억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국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속 남자는 내가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냉정함을 드러냈다. 변했어? 아니면 그냥 그와 같은 사람일까? 모르겠어요. 동행한 탐정 지훈도 이런 미스터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는 조사를 했고 사진이 찍힌 장소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남편이 가명을 썼을 수도 있고 뭔가 더 큰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남편이 정말로 죽음을 준비했다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녀를 고통 속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정말로 돌아온다면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남자일까 두렵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 남편을 무자비하게 음모하고 조종하고 배신한 시댁 식구들과도 대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대했고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그들의 눈빛에서 공포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이 권력자들이 이 모든 것을 쉽게 끝낼 수 있도록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것인가? 그리고 제 아들은 제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할 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 내 떡차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 자정에 걸려온 전화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진실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단지 진실을 찾거나 복수를 하는 것에 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과 제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공유뿐만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정말로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마지막 연극일 뿐일까요?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내가 그와 마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할까요? 시댁 식구들이 그만둘까요? 아니면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속 음모를 꾸밀까요? 이 이야기에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인도하는 불길일 것이다. 그리고 바라건대 모든 것이 밝혀지면 어머니와 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너무 듣고 싶은데